우리 그러면 디지털 원주민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지털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핸드폰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요즘은 초등학교 입학하면은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도 정말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TV도 역시 많이 보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게 전화 같은 카톡 이런 메신저가 없으면 정말 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디지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원주민의 탄생.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자란 사람을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해요. 디지털 원주민에 대한 정의가 나왔네요. 디지털 원주민에 대한 정의가 어디 나와 있죠, 여러분? 위에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자란 사람이 바로 디지털 원주민입니다. 약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이들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했는데 1995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29살입니다. 29살부터 우리 친구들까지 다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에 친숙하고 TV,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우리 유튜브를 보더라도 컴퓨터로 유튜브 보는 친구들보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글자보다 이미지나 동영상 콘텐츠를 더 편하게 즐기지요. 여러분들 웹툰 봐요, 웹툰? 선생님은 사실 웹툰 보는 거를 그렇게 즐겨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만화책을 보는 것보다는 웹툰이 더 빨리빨리 읽히고 더 재미있고 그 다음에 글자, 인책을, 이야기책을 읽을 때보다도 웹툰이 더 재미있죠? 타인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데 익숙해서 문화를 이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디지털 원주민의 정의와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자란 사람을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한다. 시작. 2문단.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디지털 원주민들은 이전 세대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뉴스를 보면은 어떤 뉴스가 나올지 사실 TV로 보면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8시 뉴스를 한다. 그러면은 8시부터 거의 8시 50분까지 그냥 앉아서 어떤 내용이 다음에 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봐야 하지만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면은 원하는 기사를 골라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정보를 우리는 빠르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을 바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불러요. 디지털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콘텐츠를 분석하여 직접 생산할 줄 아는 능력이지요. 사회의 뉴스를 보고 싶으면 사회 코너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고 경제 뉴스를 보고 싶으면 경제를 눌러서 경제 뉴스를 보고 이렇게 원하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이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단 한번 문단별 중심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원주민은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콘텐츠를 분석하며 직접 생산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 시작! 네, 좋습니다. 3문단. 이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는 디지털화됐고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어요. 우리 사실 요즘 편지 쓰는 것보다 메신저로 주고받는 게 더 익숙하죠. 몇 시에 만나자 이런 것도 다 옛날에 정말
옛날에 1990년대 때는 우편을 통해서 보냈다면 지금은 카톡 하나로 우리가 약속을 정할 수도 있죠. 그렇기에 수많은 디지털 뉴스와 정보 속에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됐어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창의적인 생산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우리 뉴스를 보면은 되게 센 자극적인 제목인 기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기사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짜 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장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3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문단 디지털 뉴스와 정보 속에서 진짜를 찾고 창의적인 생산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작!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문단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디지털 원주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문단은 디지털 원주민의 정의, 그리고 상황들. 그쵸? 그리고 2문단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도 정의가 나와 있네요. 3문단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 이렇게 3문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 어휘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 그 지역의 본디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 시작. 정보,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또는 그 자료. 시작. 통신, 소식을 전함. 시작. 기술,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 시작. 친숙, 친하여 익숙하고 허물없음. 시작. 선호, 여럿 가운데서 특별히 가려서 좋아함. 시작. 만약에 선호로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선생님은 카페 라떼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호해. 그러면은 카페 라떼보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경향,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시작. 타인, 다른 사람. 시작. 분별,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름. 시작.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말한다. 시작. 비판적,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시작.
파악.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암. 시작. 그럼 우리 배경어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절하다. 어떠한 일이나 행동 따위를 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 시작. 신뢰. 굳게 믿고 의지함. 시작. 관점.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시작. 표현.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냄. 시작. 이렇게까지 어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1번부터 4번까지 선생님이 5분 정도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 10시 14분이니까 우리 10시 19분에 문제를 풀고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이 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우리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2번입니다. 디지털 원주민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2번인데요. 왜 틀린 거죠? 정보가 한정적이지 않죠. 정보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적으로 파악을 하고 정보를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2번 한번 풀어볼까요? 위 글에 나온 디지털 원주민이 갖춰야 할 능력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유용한 정보를 고르고 분별하는 능력. 이렇게 하려면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비판적 파악이 필요하죠. 그리고 창의적인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비판적인 파악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3번. 디지털 원주민에 대한 개념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4번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자란 사람들, 우리 1995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앞에 본문에서 보았죠? 그쵸? 네모는 정보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창의적인 생산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모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정답이 몇 번일까요? 3번 디지털 원주민. 우리가 오늘 배운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 잘 따라와주고 있네요. 우리 그러면 어휘를 확인해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경제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넌 컴퓨터 통신 예절부터 배워야겠구나. 수입품을 선호하던 시대는 지났다. 내년도 입시 경향을 파악하다. 누구도 타인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은 분위기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그 학생은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종이꽃을 선물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잘 따라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경 지식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정보를 알아내려면 우리 가짜 정보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가짜 정보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정보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최근 사이버 폭력, 미디어 중독, 가짜 뉴스 등 부적절한 미디어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표로 같이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누가 만들었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첫 번째로 누가 만들었는지 살펴보기. 믿을 만한 언론사에서 보여주는 정보인지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는지 확인하면 기사나 정보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지요.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한 입장을 보게 됐을 때 반대되는 의견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해요. 두 번째로 반대되는 의견이 없는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한쪽의 입장만 담아낸다면 누군가는 억울할 수 있겠지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겠죠? 하나의 사건을 파악할 때는 관점이 다른 여러 정보를 살펴보고 나만의 관점을 가져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뉴스 기사를 읽을 때도 한 신문사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문사를 읽어야 한대요. 만약에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뉴스라면 이 신문사에서는 어떤 정치의 입장을 들 수도 있고 사실상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를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쪽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여러 신문사를 읽어보고 자신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영상이나 콘텐츠는 대부분 편집의 과정을 거쳐요. 편집의 내용을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객관적이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할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해요. 더불어 내가 쓰는 표현도 돌아보고 나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고치도록 노력해요. 그쵸? 우리 사실 웃기게 편집을 한다고 남을 비판하는 내용의 제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썸네일에 굉장히 호기심을 유발하려고 흥미로운 제목을 사용하지만 그게 나쁜 표현일 수도 있으니 여러분이 사용할 때는 나쁜 표현인지 좋은 표현인지 이거를 잘 확인을 하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배경 지식을 읽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 정보보다는 강한 주장을 펼치는 글을 신뢰한다. 이거는 알맞지 않은 거죠. 강한 주장이 가짜 뉴스일 수도 있으니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일 수도 있으니 우리는 여러 정보를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